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한 날짜는 2023년 12월 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12월 반도체 수출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른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솔브레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미국의 10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9월에 0.4% 증가해서 10월에는 0.2% 증가로 소득 증가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0.7% 증가해서 0.2% 증가로 큰 폭으로 좀 증가폭이 감소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월마트 CEO가 언급했듯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져요.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0.0%,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환호를 했었고요. 근원 물가도 0.3에서 0.2% 증가로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헤드라인 수치가 3%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근원 수치도 3.7에서 3.5%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아직은 멀었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날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애틀란타의 스펠만 대학에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계속해서 긴축 유지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월의 입장이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특별히 더욱더 긴축하겠다, 이런 발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 금리 인하에 힘을 실는 분위기입니다. 5%를 찍었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어느덧 4.2%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빠른 시간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더 떨어지면 4% 찍는다든지 4%를 깬다면 기술적으로 또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 12월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입장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나 절대 기대하지 말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뭐 급하게 또 금리가 뛰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점도표라든지 파월의 발언이 지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계속 시장은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WTI 가격 같은 경우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약 90만 배럴 정도 자발적 감산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져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오히려 좋았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유가가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입니다. 80불대 가니까 꼬리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하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여전히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무슨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유가도 안정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어느새 직전 고점인 14,400이 코앞입니다. 14,300 찍고 있는데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회의 때 발언, 그리고 점도표 결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짠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는데 수출은 7.8% 증가한 558억 달러 나왔고요. 수입은 반면에 좀 감소했습니다. 11.6% 감소한 520억 달러 나오면서 흑자 폭이 38억 달러로 거의 2배 이상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니까 환율도 여기에 일부 작용하면서 워낙 강세 분위기가 유지가 됐어요. 물론 여기에는 달러 약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은 시장 수급엔 긍정적이죠. 다만 미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제한에 대한 세부 조항이 발표됐는데요. 중국의 지분이 25% 이상 합작사는 보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악재로 작용할 텐데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엔 반영이 됐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과 합작한 주요 배터리 관계사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G화학, LNF 주요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는 빠져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삼성 SDI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와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43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계약 기간이 내년도 1월부터 2028년도까지입니다. 계약 기간도 10년, 20년이 아니라 4년 정도 계약 기간인데 이 정도 물량이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SDI의 움직임이 과연
전반적인 지금 2차전지의 악재를 딛고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기로 세력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뭐 음봉 떨어지는, 갭상승 음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하고 그 시세를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한다면 2차전지 관련들이 오히려 긍정적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반도체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자, 2,500을 지금 안착 시도를 하는데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술적 반등을 해서 850까지는 못 왔지만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850을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솔브레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발표된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드디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물론 1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반등을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전환은 16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긍정적인 부분은 드디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D램도 9월에 바닥 찍고 반등했고 낸드도 9월에 똑같이 바닥 찍고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이 반등이 내년도에 스마트폰 신제품하고 서버 이런 것들이 수요 확대 기대감이 나오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 흐름을 만든 거예요. 솔브레인의 주요 제품 현황 보시면 반도체 소재가 75%입니다. 뭐 시가격, 대정액 그리고 표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소재, 이 CMP 슬러리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솔브레인의 실적에 긍정적 흐름을 만들겠죠.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리서치를 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참고를 해보세요. 자, 반도체 업종이 내년도에 이 소재하고 부품 쪽에서 긍정적 흐름이 더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D램 가동률이 이제 바닥 찍고 점차 개선된 부분, 그리고 낸드도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가동률을 바닥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예측치대로 움직인다면 주가에는 계속 긍정적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반도체 주요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의 주가는 긍정적이겠죠.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그런 예측을 토대로 실적 전망을 한 걸 보시면 올해는 매출액이 8,300억 정도,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가동률이 회복된다면 매출액이 9,200억, 영업이익은 1,700억대로 상당히 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브레인이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면 긍정적인 부분 역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7%대에서 19%대, 거의 20%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2조 2천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비싸지가 않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요일장에도 반등하면서 좋은 수급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보고 매매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장외 주식 교환을 통해서 솔브레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최근 솔브레인의 수급사항을 보시면 외국인이 주로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같이 외국인과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찌됐든 이런 수급사항이 연속적으로 깨져나가지 않는다면 눌림목 나올 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최근 차트 흐름인데요.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자, 바닥에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상으로는 어때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앞전을 이렇게 쭉 돌려보면 역시 30만 원을 앞에 두고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죠. 앞전에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지만 주가 조정 나오면서 또 밀렸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서 추세를 만든다면 계단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주봉을 통해 보셔도 20주 이평선이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을 찍고 이제 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출렁이면서 전고점 2023년에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눌림목이 진행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자, 일봉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보이시죠? 자, 이런 27만원짜리 근처 또는 이걸 깨고 내려온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되고요. 깨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냥 바로 죽어버릴 종목이 아니죠. 이 종목에 대형 악재가 없다면 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를 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대응 전략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고가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CJ 대한통운,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눌림목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그냥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 날아간 종목이 다시 눌림 나올 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역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눌림목의 자리가 좀 높아졌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10만원 근처 자리까지 눌림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게 깨져도 좋고요. 이 자리 근처는 최소한 눌림목이 나와야 된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상승하기엔 더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대한통운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죠.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조금만 꼬여도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 매매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이 등장했는데 이제 눌림목이 나올 시점이 됐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하여튼 내가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노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2차전지와 반도체주의 수급 변화를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